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렸죠. 제가 웬만하면은 매일매일 녹화를 합니다. 왜냐면 이게 또 그 준비하시는 분들 또 바쁘고 또 성급하시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자, 형사소송법 차트 순서대로 밟기 전에 우리가 형사소송법은 모든 재판의 기본이 뭐라고 했습니까? 민사소송이라 그랬죠. 저 형사소송법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팩트. 형사소송법에서 중요한 서류 두 가지 양식을 한번 예로 들면서 그 차트 들어가기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이게 예기치 않게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본인이 뭐큰 거든 작은 거든 당황하시면 안 돼. 이 서류를 볼 줄 알아야 돼. 우리가 민사소송에서 그 소장 두 번 보는 법 알려드렸죠. 예. 여기서는 소장이라고 안 하고 공소장이라 그래요. 형사소송에서는 공이란 말이 들어가. 왜냐면 국가 공권력이잖아, 검사. 그래서 공소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저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 입문자들이나 로스쿨 준비생들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소장, 저희가 검찰의 송치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제 공소를 제기한다 그래요. 민사에서는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는데, 형사에서는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에 이제 올려지는 거죠. 그럼 이제 공소장 두 번이란 걸 받게 되는데 우편으로 송달이 옵니다. 그 무슨 말인지 한글로 적혀 있는데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민사소송에서도 나홀로 소송이 되지만은 형사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형사에서는 민사보다 변호사 선임비가 더 비싸요. 왜냐하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 착수금부터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죄가 가벼운 것들은 혼자서 처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법률 지식이 있으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로스쿨 준비생 아니라도 일반 시민이라도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검사의 공격에 방어를 할 것인지 일단 우리 서류 양식 보는 방법부터 알아야겠죠. 공소장 부분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제가 개인정보를 위해서 자필로 다 옮겨 적었어요. 실제 프린트된 거라면 이게 마킹을 해도 이게 보이게 되더라고, 개인정보가. 이 경우는 뭐 보통 지방검찰청에서 1심이죠. 지방검찰청에서 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민사소송이 기본이라고 했듯이 그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 민사소송에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죠? 결과인 청구 취지가 맨 위에 오고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이 옵니다. 똑같아. 공소장도 청구 취지에 해당되는 게 피고인 관련 사항이에요. 죄의 명이 나와. 이게 결과야. 무슨 죄를 지었다.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 죄가 되냐? 그 공소 사실이 청구 원인, 민사소송의 청구 원인에 해당됩니다. 똑같습니다. 표제어만 다를 뿐 로직은 똑같아. 이 사람이 예를 들면은 그리고 우리 사건 번호라는 게 있죠. 검찰에서는 사건 번호를 따게 됩니다. 연도가 맨 앞에 오고 형제라는 표현을 써. 형제 무조건. 형제 몇 호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고 이 보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제목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제가 형광펜으로 꺼놨죠. 민사소송의 청구 취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피고인 관련 사항입니다. 피고인 인적 사항 나오고 죄의 명이 나오고 적용법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속 여부가 나오고 변호인 있는 경우는 변호인 이름이 나오게 되고 없으면 없다고 나오고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인명사상 사건이 없으면은 큰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불구속으로 하게 되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게 돼. 왜냐하면 돈이 안 돼. 변호사들도 이런 거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수임을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 경우는 약식명령으로 떨어지게 돼요. 약식명령이란 거는 사안이 경하기 때문에 그 벌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구속이나 또는 징역이나 이런 신체 자유가 침해되는 벌이 벌이라고 해야지. 갑자기 막 입이 더듬거리네. 그 처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구속에 변호사 선임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리고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경우는 한 5년 전까지는 뭐 1, 200만 원으로 끝났어요. 근데 지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번 적게라도 3, 400 이상 나올 겁니다, 아마. 근데 이 사람은 예전 사건이라서 지금 100만 원 약식명령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공소사실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언제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 이미 받은 전과가 있다고 나옵니다. 전과 사항까지 나오고
구체적인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은 이게 길기 때문에 별지로 돼 있어요. 보통 공소 사실은 요지가 앞면에 나오고 별지로 나와요. 별지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굳이 적지 않았어요. 그 팔이 아파가지고. 그리고 유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공소 사실을 검사가 이제 공소 사실을 별지로 적을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지금 수사권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경찰로 갔죠. 검수완박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수사권의 주체가 검사에서 문재인 정부인데 경찰로 다 이관이 됐어요. 아주 고위공직자나 중대범죄 아니면. 그래서 그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은 범죄 일람표라는 걸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 쉽게 얘기하면 범죄 순서대로 이렇게 사실을 쭉 이렇게 표로 이렇게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 범죄 일람표가 주로 별지의 공소사실로 나오게 돼요. 그거 제가 빼먹었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팔이 아파가지고 하여튼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공소사실은 보통 길어서 별지로 나오게 되고 범죄 일람표라는 걸로 차트, 표로 이렇게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아 내가 이러이러한 죄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공소장 보는 법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일반 시민들보다는 우리 변호사가 되시려는 분들이 알아셔야 되는 부분. 이게 또 판례도 많습니다. 이 관련해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라는 걸 합니다. 누가 하냐? 검사가 하죠. 검사가 A라는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다시 수사를 해보니까 B라는 범죄로 유죄를 때리는 게 자기한테는 유리할 것 같아. 그러면은 죄명이 바뀌고 공소 사실이 바뀌죠. 자, 다시 민사소송하고 대입시킵니다. 죄명에 해당되는 게 청구 취지고 그다음에 공소 사실에 해당되는 게 청구 원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럼 민사소송, 형사소송 한꺼번에 해결하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라는 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검사가 A라는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유죄를 때리려고 했더만 수사를 더 해보니까 A 범죄가 해당하지 않고 B 범죄에 해당돼. 그러면 재판의 범위를 바꿔야 되죠. 그걸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라고 합니다. 이걸 하게 되면 판사님이 딱 보고 아 그런 거 같네 하면 허가를 해줘. 뭐 그렇지 않다면 허가를 기각하겠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양식은 이렇게 돼 있어. 맨 똑같습니다. 민사소송하고. 아래와 같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라고 땡땡 지방검찰청 검사가 땡땡 지방법원에 이렇게 신청을 냅니다. 그러면 변경 내용이 나옵니다. 요지죠. 죄명이 폭행,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공소사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길기 때문에 별지, 범죄 일람표라는 걸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애용을 해, 애용을. 그래서 변경 취지라는 게 민사소송의 청구 취지와 같은 논리야. 그래서 기존 강제추행을 폭행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변경 이유가 민사소송의 청구 원인에 해당돼. CCTV 영상을 검토 결과 하니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단 말이야. 강제추행이 아니고. 이 실제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그 보통 이제 우리 문제가 되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 강간이나 강제추행에서 주로 이제 문제를 삼는 게 그 피해자 있죠, 여성. 응? 남성이 주로 가해자가 되겠죠.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여성 피해자만 말만 듣고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남자 가해자를 그냥 처벌하려고 해요. 그 우리나라 굉장히 문제야. 그 남자들 인권에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돼가지고 여성 페미니즘에 젖어가지고 여자들이 어떻게 아우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은 뭐 다 들어줘 유죄로.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 억울한 남자들 많아. 이 경우도 그런 경우예요. CCTV를 보니까 이건 두드려 맞은 거지 강제추행을 한 게 없어요. 손이나 가슴이나 뭐 엉덩이나 만진 적도 없단 말이야. 근데 여자는 이랬겠지. 강제추행이 일반 폭행보다 더 세거든요, 처벌이. 그러니까 이 새끼 한번 죽여보자 이래 된 거지. 이렇게 했지. 또 경찰에서 어떡해요 뭐 이랬겠죠.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공소장 보는 방법과 우리 변호사 준비하시는 분들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판례 케이스로 본격적으로 돌입합니다. 자, 쉬시고 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